여러분 안녕하세요. 60회 이상 990점 만점 구원쌤입니다. 3월 26일 토익 시험 보신다면 이 영상 필수 제가 그냥 문제 몇 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최근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측한 내용을 담았으니까 다운 받으신 다음에 문제부터 풀어보고 해설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시면요. 보기 앞머리가 비슷한 문제가 7문제 정도 이상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푸셔야 돼요. 시간 끌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단 실수를 막기 위해서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봐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와야 할 성분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부사가 답이고요. 빠졌어. 주어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어. 보어, 형용사죠. 빠져 있으면 명사나 형용사를 답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륵 같은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꼭 필요해요.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빠져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부사가 되고요. 우리는 계획한다. 바꾸기를 우리 회사의 로고를 왜냐하면 그 로고가 비교적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열 회사의 로고와 제가 해석을 하는 방식을 직독직해라고 합니다. 익숙하게 계속 해주시면 파트 6, 7 독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앞머리가 비슷하지 않죠. WH if though 대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나 한번 보세요. 그 단어가 곧 접속사거든요. 이런 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동사의 개수를 봅니다. 그래서 문장을 쭉 보다 보니까 carry가 이렇게 지니고 운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다, 취급하다. 동사예요. 동사가 몇 개인가를 봐야 되는데 동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D번이 탈락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만약에 동사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이제 후보로 올라가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탈락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전치사 자리이거나 아니면 부사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근데 빈칸 다음에 뭐가 따라 붙었나 보세요. 봤더니 household essentials. 단어 좀 몰라도 얼추 품 사는 느낌이 오거든요. 저거는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필수품들을 얘기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밑줄이다 전치사가 답이 되는 거예요. 보기 중에 전치사는 C번이죠. beside는 뭐뭐 이외에도 게다가라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C번은 가능한데 A번은 그냥 부사밖에 안 돼서 탈락. B번은 뭐 부사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놔서 분사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이라는 형용사 역할로 사용돼요. 이 자리가 형용사가 오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기에 형용사가 딱 왔을 때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있는데 이 뒤에 따라붙은 콤마 다음에 문장의 앞에 이만큼을 덩어리로 부사 역할로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C번인데 이런 걸 우리는 전치사 자리라고 하고요. 전치사 자리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제로 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항상 마무리해야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거 해석하지 말고 풀라면서요. 맞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걸 다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점검을 위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간단하게 일부 하는 건 왜 좋냐면 자기가 실수로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는 문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간단한 해석을 합니다. 다 해석하진 않고요. 그러면 가정용 필수품들 이외에도 그 식료품점이 이런 것들을 캐리는 취급한다. 물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은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comprehensive는 종합적인 광범위한 이런 뜻이 있고요. A selection of라는 게 다양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합쳐지면 매우 다양한 신선한 농산품 이런 것들도 취급한다. 이렇게 동사가 있는데 가 붙어 있다. 혹은 뭐 미래 시제가 들어가 있다. 수동태가 들어가 있다. 또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수태 시제 문제라고 해서 매회마다 시험에서 적어도 한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나왔다면 역시 무턱대고 해석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동사 자리인가부터 먼저 보세요. 여기 셀이 동사인데 그럼 위치부터 이만큼이 형용사 절이라고 해서 수식어로 껴있는 거고요. 위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정말 동사가 와야 되는구나. 일단 동사가 아닌 걸 소거하세요. B번 탈락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단수 복수예요. 지금은 주어가 뭐냐면 갤럭시 기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네요. 대문자로 써있다 그러면 고유명사 단수 취급합니다. 보기 중에 복수형이 있나 보세요. 근데 was는 단수형 맞죠? has도 단수형 맞고요. 조동사 will은 단복수 상관없이 쓰니까 이거는 이제 단수 복수로는 더 이상 안 풀리는 문제예요. 목적어라는 걸 봐주는데 new supplier가 목적어죠. 목적어 있으니까 BPP의 보기를 또 소거해 줍니다.
더 이상 이제 소거가 안 되죠. 그래서 C번, D번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현재 완료 진행 시에 쓸 거야. 아니면 미래 시에 쓸 거야. 이런 문제를 시제 문제라고 불러요. 시제 문제는 파트 5의 경우에는 문장 안에 단서를 주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음 문장 정도의 단서를 주죠. 지난 3개월간에 걸쳐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개월 동안에 쭉 발생하는 거니까 C번이 답이 되고요. 어차피 last란 말이 있는데 미래 시제를 쓸 이유가 없겠죠. 해석 한번 해보면 갤럭시 기어가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하이엔드는 고급 제품을 뜻해요. 고급 제품 와치 시계들을 판매하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계속 찾아왔다. 뭘 찾아왔냐면 새로운 납품업체를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냐면 지난 3개월 동안에 그렇게 해왔다.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대문자로 쓰여져 있네. 고유명사네. 고유명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고 회사 이름은 S부터도 단수였어. 그래서 단수형 동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보기 중에 동사가 아니야 얘는. 그리고 동사지만 복수형이니까 그러면 D번이 답인가 보다. 과거 시제는 단수 복수 없으니까 이래서 D를 집어넣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헬프 그린 오르가니제이션스라는 곳이 보존했다. 자연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D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말의 과거하고 영어의 과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과거는요. 자연스럽게 지금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일을 한번 했고 지금과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 과거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지난주에 했는지 다 뭐 지난 달에 했는지 그런 말도 없고 지금은 그러면 보존하지 않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헬프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도와줘라라는 명령문이고요. 누구를 도와줘요? 그린 오르가니제이션스를 도와주고요. 뭐 하도록 도와주느냐? 이 사이에 to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preserve 동사 원형 와야 되고요.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뭐를 자연을 보존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론 C번을 써도 됩니다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BPP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요. help 다음에 ing를 쓰지는 않으니까 탈락이고 과거 분사도 역시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패턴이니까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번이 답이 되는 함정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많은 친구들이 이걸 덩어리로 보면서 포토 프레임? 사진의 어떤 틀 같은 거? 액자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해서 그냥 복합 명사라고 느끼고 C를 답을 하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을 괄호치고 빼내보면 만약에 여기서 C번으로 가게 되면 is라는 동사로 받았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photo가 주어인 거고 빈칸은 수식어인 거예요. 보기 중에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는 투부정사 ing, pp를 물어보는 준동사 문제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것은 과거 분사. 그래서 B번이 답이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을 만들어서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스터 진의 책상 위에 프레임이 잡혀서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이 하나의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의 팀이 찍었던 사진이다. 뭐 동안에 Executive Workshop 동안에 언제 지난달에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후치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과 같은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얘도 앞머리가 똑같긴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명사 자리는 맞아요. 근데 A번도 명사, B번도 명사, C번도 명사, 심지어 D번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라서 사람 사물도 따져주고 단복불, 단수복수 불가산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관사 어가 있으니까 promising은 유망한이라는 단어고 단수 명사가 아닌 거 있나부터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S로 붙은 거. 근데 다 단수 형태긴 하지만 D번이 불가산 명사라고 불러요. 농산물이란 뜻이니까 탈락됩니다. A번, B번, C번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이냐, 뭐 제품이냐, 생산이냐, 뭐 생산품이냐. 근데 앞에 봤더니 평판을 쌓았는데 뭐뭐로서의라고 한 거 보니까 빈칸은 이 업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한 거죠. 이런 as를 가리켜서 동격의 as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를 가리키는 말이 제품은 아니겠죠. 업체를 가리키는 말이 생산품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생산업체를 다른 말로 우리는 프로듀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A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이글 아이즈 저 업체가 평판을 쌓았는데 뭐로써 쌓았냐면 유망한
생산업체로서의 평판을 쌓았다. 컴퓨터 모니터들의 생산업체. For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에 걸쳐서. 7번. 이 문제도 이번 시험에 한두 문제 꼭 나올 문제인데요. 보기가 다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격이 좀 다른 부사, 길이가 짧은 부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겁니다. 문제 풀이 방식은 문장 안에 혹시 부정어들과의 어울림이 있는지, 보기 중에 부정어를 좋아하는 게 ever, ever는 부정문, 의문문 혹은 최상급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단은 제껴주세요. 바로 뒤에 punctual이라는 형용사 있죠. 보기 중에 형용사를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quite입니다. quite, very, extremely, pretty, to 정도 부사라고 해서요. 형용사 앞쪽에 위치를 해요. 꽤 시간을 엄수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then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좀 뒤쪽에 붙어 있거나 뭐 and 같은 건 and then 이런 식으로 붙죠. further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답이 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보통 형용사, 부사 다 똑같이 사용되지만 형용사로 추가의 정보, for further information 이럴 때 보통 답이 되는 단어예요. 더 이상 찾지 말아라 이럴 때도 답이 되고요. 지금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C번이 답이. 그가 먼 거리에 살고 있지만 마케팅 디렉터인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입니다. has been quite punctual. 계속 잘 시간을 엄수해 왔는데 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를 저는 지금 해석을 다 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해석을 안 해도 주변 점검을 위한 해석, 빈칸 주변 요 정도 딱 봐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은 이 문제도 꼭 한두 문제 나오는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혹은 지시 형용사, 부정 형용사 문제라고 하는데요. 뒤에 product라는 단어의 수를 봐줘야 돼요. 수, 단수, 복수, 불가산. product는 셀 수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관사 어나 더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단수 앞에 오는. 그런데 excellent나 complete는 둘 다 entire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앞에 더 이런 말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근데 any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자체가 단수 앞에도 오고 복수 앞에도 오고 불가산 명사 앞에도 올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 그냥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딱 그냥 여기만 딱 봐도 다른 그 어떠한 단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이 답이 되는 어떠한 제품들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save라는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계산하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30%의 할인을 근데 뭐에 대한 할인 어떠한 제품이든지에 대한 할인 어디에서 우리의 온라인 상점에서 한정된 시간에 한해서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9번이요. 9번은 제가 처음에 문제를 뽑을 때는 소유격 문제를 뽑으려고 했었어요. 명사 앞에 소유격 맨날 나오니까 근데 취지가 맨날 나오는 거는 시험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덜 나오는 거 덜 나오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위주로 뽑았습니다. 나올 차례가 된 거. 자, acquaint라는 동사 뒤쪽에 목적어 자리고요. 보기 중에 목적어가 될 수 없는 거를 지워주면 돼요. 소유격 탈락되고 나머지 3개가 다 목적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름 꽤 고난도 문제예요. 그런데 빈칸이 뭘 가리키는가 봤더니 이 문제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실험실 기술자들이 반드시 익숙하게 해야 돼요. 뭐를 뭐와 기본적인 안전 절차들과 그러면 여기서 억지로 잘 모르겠다 해서 그들을 이라고 해서 B를 답으로 하면 이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대미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그들이 누구지? 혹시 이 기술자들 자신들을 뜻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자신이니까 D번으로 가는 거고요. 그들의 것은 역시 그들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것이 뭐 그들의 고양이들인지 그들의 차량들인지 그렇게 사물이 보통 오게 되는데 그들의 것 사물 자체를 어디에 익숙하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보통 뭐 신입 직원들이라던가 혹은 자기 자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어딘가에 익숙하게 해주는 거니까 D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챙겨주세요. 10번은요. 요것도 중요한데 이미 동사의 개수가 2개가 보여요. 딱 봐도. 그래서 이거 접속사 고르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likewise는 부사예요. even so도 부사. once는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만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뒤쪽에 완전한 SV가 따라 붙거나 아니면은 주어는 생략되고 비동사까지 생략돼서 once 더하기 pp 형태로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뭐뭐 되어지면 근데 그 형태 아니거든요. 지금 주어가 똑같이 생략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가 똑같을 때 지울 수 있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and, but
or, yet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so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데 보기 중에는 없지만 so는 주어가 제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주어 동사. 근데 but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같으면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모양을 봐도 문법적으로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 Fine Eatery가 현재 닫혀 있는데 보수 공사를 위해서 그렇지만 다시 문을 열 거다. 곧 새로운 메뉴 옵션을 가지고. 11번부터는 제가 어휘를 준비했어요. 어휘 중에 가장 중요한 어휘가 전치사 어휘하고 동사 어휘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매 회마다 8문제가량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전치사, 동사, 부사, 명사, 형용사 순서대로 어휘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좀 어려운 문제 넣어봤는데 이 문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without을 써서 틀리는 문제입니다. 대충 해석을 해보면 이거 어떠한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지방 혹은 콜레스테롤 이런 거 없는 것들 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 같아서 B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상당히 고난도의 함정 문제예요. free라는 말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free of라는 말이에요. free of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게 아니고 뭐뭐가 그냥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그래서 D가 들어오게 되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Each serving of the vegetarian option. vegetarian option이라는 것은 우리 채식주의 어떤 식단 같은 거를 선택한 거죠. 그거에 각각의 1인분, 서빙이라는 게 이렇게 제공되는 1인분을 뜻하는데 그게 뭐를 제공하냐면 same amount of protein, 같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뭐만큼의 같은 양이냐, 뭐와 같은 양이냐? 세먼이라는 것은 연어죠. 연어만큼의 단백질을 제공해서 근데 그 뭐가 없는 상태냐면 지방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다.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12번은 동사 보고 풀리는 전치사 어휘 문제고요. comes가 뭐뭐가 딸려온다 할 때는 come with라던가 혹은 comes equipped 여기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comes equipped with 뭐뭐가 딸려온다라는 표현인데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었던 표현이고 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를 계속 봐요. 보면서 뭐가 나올 차례가 됐지 했는데 시간의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는 뭐 꾸준하게 매 회마다 나오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 뭐뭐에 관해서 이런 이유, 양보, 그 다음에 주제 전치사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for도 답이 상당히 많이 되긴 합니다. 뭐뭐를 위해서, 뭐뭐 때문에, 뭐뭐 용도로 with가 답이 된 게 조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뽑아놨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뭐가 딸려오냐면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하고 개선된 카메라 기능들이 딸려온다.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전치사가 답은 훨씬 더 많이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동사어휘 문제는요. 뭐 해석을 해서 푸는 건 당연하지만 항상 뭘 봐줘야 되냐면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근데 이 문제는 목적어가 다시 한번 주어 동사로 나왔어요. 이 말은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다는 뜻이고요. 보기 중에 대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동사. 생각하다, 말하다, 예측하다, 제안하다 계열의 동사가 바로 B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을 안 해도 사실은 풀 수는 있어요. 나머지 동사들이 대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해석을 한번 해보긴 하되 마음속에 거의 이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석하는 사람과 잘 모르겠는데 A도 집어넣고 B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고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주방장이 예측을 했는데 30분이 걸릴 거라고 준비시키는 것이 에피타이저들을 파티를 위한 동사 어휘 문제는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푸는 게 맞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일형식 동사 고르는 문제인가? 이러면 틀려요. 요 대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해서 스페셜 오더가 곧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뭐의 목적어냐면 빈칸의 목적어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셜 오더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 주문을 하다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번 좋고요. 평상시에 place on order, 주문하다라는 수거를 외워야 돼요. 근데 주문을 carry, 운반하다, 배달하다, BC는요. 어디 쪽으로 운반 배달해야 돼요. 근데 네가 주문한 스페셜 오더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라고 가는 상황에서 주문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갑자기 배달할 이유가 없고 어디 쪽으로 배달한다 이런 게 없고요. prohibit이라는 것은 A라는 것을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시키는 거죠. 요 뒤에 뭐 ing 같은 거 많이 오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from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금지시킬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특별 주문인데 네가 했던 특별 주문이 처리가 되었다. 우리의 창고에서. 그리고 그 주문이 is ready to be shipped. 배송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자,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거를 마지막까지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박 날 분들이고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응용을 해서 변형을 했고요.
보통 제가 이 눌러보면 유튜브에 통계가 나와요. 이런 한 2-30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들을 학생들이 보통 어디까지 볼까? 이게 유료 강의도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한 1-2분 끼케야 1-2분 보고 다 끕니다. 그리고 다 나.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이거 지금까지 보는 친구,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는 친구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거기다. 아, 저는 끝까지 다 봤고요. 제가 끝까지 본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하실 분들이 몇 명 달리나 봐야지.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fee가 요금이고요. late fee는 연체료라는 뜻인데 보기 중에 연체료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부터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occur는 일형식 동사라고 해서 발생하다 계열의 뜻이에요. take place, 뭐뭐가 발생하다, happen 이런 식의 단어들이라서 탈락됩니다. 요금하니까 charge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요금 지불하는 거 아니야? 근데 B번이 제일 생소한데 이 단어 incur 뭐지? incur가 야기시키다, 초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의 책을 약속된 날짜까지 반환하지 못하면 이란 말이 앞에 조건으로 붙었거든요. 너 그거 못해? 그러면 너는 연체료에 대해서 연체료를 내야 될 상황이 돼버려. 그러니까 너의 행위 자체가 연체료를 내는 그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기시키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B를 답으로 해서 맞는 문제인데요. charge는 you가 하는 게 아니죠. You may be charged 하면 몰라요. 너가 요금을 부과받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근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안 돼요. 근데 C번이 왜 안 될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pay? 네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히 그냥 지불하는 그 어떤 행위만 생각하면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뭔가를 교환하여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어. 그래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물건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이런 조건이 발생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뭔가 교환의 대가로 주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고 B번이 답이 되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26일 토익 막판 벼락치기 강좌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감사합니다.